안녕하십니까. 정몽수 노무사입니다.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2021년 1월 26일 제정이 되어서 1년 유예를 거쳐서 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. 그리고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, 다만 그 50인 이내에 있는 사업장은 그 3년간 유예를 두 가지고 2024년 1월 달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.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.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고, 이러한 법이 강화됐지만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. 단지 법인과 현장 소장만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중대재해에서 사업주가 크게 어떤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된 법이 2020년 1월 달에 제정이 됐었습니다. 그때는 원래 그전에는 72개의 조항이 있는데 175개의 조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예방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그런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됐지만은, 바로 그 이후로 몇 달 뒤에 그 2020년 4월 달에 이천 물류 창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그 근로자 38명이 사망하는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했었습니다. 여기에서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고 현장 소장과 담당한 산업안전관리자들만 처벌을 받았습니다. 그 이유가 어떤 형사처벌, 가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형법정주의 또는 어떤 그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사업주가 어떤 직접적으로 고의 가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되는데, 그 입증을 못하는 그러한 현 법 체제 때문에 어떤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필요했습니다. 이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되겠습니다.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고, 그 다만 그 사업주가 어떤 산업안전 조치를 다 했을 때도, 사고 났을 때는 면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의 큰 차이는, 산업안전보건법은 실질적으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현장 관리자나 소장을 처벌할 수 있지만은,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은 순수하게 사업주, 경영 관리자들, 경영 책임자들, 이러한 주로 그 실제 그 사장을 처벌함으로써 어떤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 사업주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은 그 어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는 그 노동부 규칙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정해져 있었지만은,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에서 중대재해라는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.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한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, 또는 그 2명 이상이 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그런 사고가 난 경우, 그리고 또 그 어떤 사업장의 어떤 질병, 어떤 유해 요인으로서 3명 이상의 어떤 질병자가 1년 이내에 발생했을 경우, 이럴 때 어떤 중대재해로서 판단돼서 어떤 사업주를 어떤 처벌하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사업주가 여기에 대해서 면책을 하기 위해서는, 다시 말해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, 어떤 노력인가 하면은 그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확보 조치를 해야 됩니다. 여기에서는 이제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데, 시행령에서는 그 산업안전 그런 어떤 경영 방침을 도입하고, 그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, 그리고 전담 요인을 전담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그 팀을 만들어서 또 그런 책임자하고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를 임명하고, 그리고 위험성
어떤 위험한 그런 업무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위험성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만들고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있고, 또 그에 대한 어떤 도급이나 용역이나 또 관련된 어떤 사업주 관할에 있는 그러한 종사자들까지도 사업주가 책임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고, 그 처벌 대상이 바로 사업주나 어떤 경영 책임자라는 것,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